수평님들 유튜브 형님도 어서 오시고요. 어제 뭐 싹 다 쓸어 담았습니다. 해축도 잘 들어왔고 메인으로 간 거나 서브도 그렇고 메인 들어왔고 서브도 첫 번째 거 들어오면서 2등 많이 받고 NBA도 뭐 보스턴 마인이 사실 공짜였어가지고 개나 소나 먹을 수 있는 날이긴 했어요. 오늘은 거기 뭐 짝지 그냥 모르겠으면 댈러스 승 찍으면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오클이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배당 좋은 걸 또 역배니까 오클하고 이제 보스턴 마인 잘 들어왔고, 서브가 세크라멘토 한 폴락 난 게 좀 아쉽네. 마지막에 클러치였는데 야 박스랑 들어오자니 못해주네요. 그게 좀 아쉬운데 어쨌든 NBA 뭐 개막하고 하루도 못 먹은 날이 없습니다. 뭐 서브 먹은 것도 아니고 세 번 다 메인 들어왔고 잘 가고 있는데 뭐 계속해서 쭉쭉 가보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 좀 안전하게 갈게요. 봅시다. 첫 번째 어디 갔냐? 우디네세 대 칼리아리. 빠르게 진행하면은 일단 뭐 우디네세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뻥축구 하는 팀입니다. 뻥축구, 뭐 크로스 뭐 이런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공격 쪽에 에이스 자원이 타우빈, 얘가 주장인가? 아무튼간에 이번 시즌 뭐 3골 1도움을 올리고 있는 자원이 빠져 있는 부분이고, 확실히 그에 대한 여파인지 직전 경기 AC 밀란이 퇴장당했는데도 물론 원정 경기긴 했지만 골을 못 넣었어요. 전반 퇴장당했는데 그 전에 레체전에도 한 골에 좀 그쳤었고, 그 전에 우디가 막 두세 골씩 좀 넣었던 경기들이 많은데 확실히 타우빈이 빠진 이후로 득점이 줄긴 줄었다. 두 경기 한 골밖에 못 넣었으니까 이런 부분이고, 그 외에 뭐 추가적인 부분은 뭐 딱히 없고요. 장기 부상 애들 빼면은 칼리아리 같은 경우도 이제 큰 부상자가 딱히 없는데, 뭐 칼리아리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 언제쯤이었지? 엠폴리전쯤이었나? 9월 중순쯤에 그때 딱 말씀드렸던 부분이 경기력은 좋고 특히나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경기 내용상으로는 좋은 모습들이 꽤나 보이는데 결과가 안 따라온다. 골이 안 들어간다.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드렸었죠. 근데 최근에 득점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확실히 이게 이래서 데이터가 중요해.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잡아내지 않습니까? 뭐 지난번에 이제 토리노와의 홈 경기에서 제가 이거 토리노 프렌 가지 말라고 했었죠. 칼리가 이길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제 역배였을 때 프렌 주력으로 찍으려고 보다가 정배 바뀌어가지고 그냥 버렸던 경기인데, 뭐 유벤투스전에도 저 칼리아리 2프렌 우리 찍었었고, 지금 칼리아리가 최근에 다시 득점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뭐 최근 3경기 동안 2승 1무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인데, 뭐 수비는 솔직히 잘 못해요. 그러니까 화력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긴 경기들도 막 무실점 승리가 아니라 3대2, 3대2로 2번 이겼잖아요. 3경기 전부 다 실점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뭐 3경기에 5골이나 실점을 했었으니까 수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이제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골키퍼도 이제 선방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고, 우디네테도 사실 수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골키퍼가 좀 잘 막아요. 우디 키퍼가 이번 시즌 되게 잘 막더라고. 저도 그런 부분인데 요거 승패는 제가 볼 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칼리아리의 공격적인 부분이 좋긴 하지만서도 우디네세 골키퍼도 잘 막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디네세가 뭐 칼리의 수비적 약점을 잘 공략해가지고 뚝배기로 승리를 거둬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서, 그렇다고 우디승을 쉽게 찍을 수는 없죠. 칼리가 요즘 흐름이 좋고 경기력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 경기 그냥 오바로 보겠습니다. 오바. 뭐 우디네세도 칼리아리의 약한 수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칼리도 원래 공격력이 좋았었는데 그동안 골이 안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 경기부터 계속 터지기 시작했고, 당장 우디네세 수비가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기 때문에 서로 넣을만 하다. 1대1 무승부만 아니면 다득점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마인츠 대 메넨글라드바흐. 이 경기 솔직히 뭐 둘 다 고만고만해요. 마인츠 같은 경우도 올 시즌에 뭐 스타트 자체가 나쁘지, 그 이기진 못했지만 뭐 유니온 베를린이나 슈투트가르트 상대로 무승부를 캐면서 시작했죠. 마인츠가 좀 신기한 게 원정에서는 이기고 홈에서는 지금 1승도 없습니다. 원정에서 2승 1무, 홈에서 전패가 아닐 텐데. 1무 3패. 상당히 좀 처져 있는 흐름인데, 오늘 어쨌든 간에 센터백 쪽에 한채울센이 빠지고 왼쪽 측면 수비 상당히 좋은 자원이 이제 메네도 질병 관련 이슈로 불투명에 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도미니코 3선과 센터백을 설 수 있는, 올 시즌에 센터백으로 많이 나왔는데 얘도 불투명 해가지고 불투명자들이 못 나오면 조금 누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뭐 모르겠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런 부분이고, 뭐 글라드바흐 같은 경우도 측면 수비 쪽에 네츠 기본적으로 빠져 있고, 엘베디 중앙 수비 쪽에 핵심 자원이죠. 기본적으로 세트 피스에서의 공격력이 상당히 좋은데 얘가 이제 불투명에 또 있고, 주전 키퍼인 오물린이 계속해서 부상으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는 비슷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공격력은 글라드바흐가 조금 더 좋고, 뭔가 팩이라든가 열심히 뛰는 부분은 마인츠가 좀 더 좋아요. 그래서 마인츠가 홈에서만큼은 뭐 제가 볼 땐 해볼 만한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간에 기록적으로 지금 홈에서 계속해서 못 이기고 있는 부분과, 마인츠의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좀 공격이 약간 조금 냉정하게 별로 안 좋아요. 약간 좀 전방 압박이나 이런 걸 강하게 들어가서 갈취해가지고 순식간에 넣는 득점들이 조금 많고, 일반적인 지공 상황에서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강점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넨글라드바흐도 수비가 아주 좋은 팀도 아니고 한 부분에 있어서 비빌만한 여진이 있다, 마인츠가 홈에서. 그래서 이 경기는 무승부엠무 언더 볼게요. 무승부엠무 보고 언어버는 3.5 언더. 양팀 다 글쎄 마인츠가 홈에서 빡세게 수비하면은 많은 양의 실점을 할 것 같지는 않고, 마인츠의 공격력을 감안했을 때도 3골 이상의 기대치는 없을 것 같아. 1대1, 2대1 정도 봅니다. 1대1, 2대1 정도. 그리고 이제 토리노 대 코모. 세리에로 넘어와서 폼이요? NBA는 뭐 이미 3연승인데 뭐 3번 다 맞췄는데 드렸고, 이 경기 기본적으로 토리노 쪽의 부상에 대한 공백이 조금 있어요. 일단 에이스 공격수 이제 두산 자파타, 한창 이제 아탈란타에서 되게 잘했었죠. 얘가 빠지고,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쪽에 일리치, 가장 이제 뭐 핵심 자원이라고 볼 수 있고 기술도 괜찮은 자원인데, 얘도 이제 불투명. 보르노 소사 측면 쪽 자원이죠. 참 장기 부상의 슈루스는 빼도 되나? 핵심 자원이긴 합니다. 가장 몸값이 센 자원이에요. 근데 얘는 뭐 장기 부상이라 한 경기도 못 뛰었어, 수비 쪽에. 그래서 그냥 뺄게. 이렇게 좀 불투명이 좀 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자파타 일리치가 빠진 부분은 토리노가 굉장히 큰 공백이에요. 일리치도 불투명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못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토리노가, 제가 토리노 경기 볼 때 그랬죠. 시즌 초반에 토리노가 뭐 밀란 상대 무승부, 아탈란타 상대 승리, 베네치아 상대 한 골 싸움에 또 승리를 거두고, 뭐 그 밖에 뭐 베로나 퇴장을 앞세워서 뭐 토리노가 원정에 또 승리를 거두고, 초반 5경기 동안 3승 2무로 굉장히 좋은 스타트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그랬잖아. 이 팀이 그렇게 잘하지 않는다. 냉정하게 운이 좀 따랐었고, 뭐 상대가 퇴장당했던 경기도 있고 그랬었다. 최근에 3경기 3연패입니다. 바로 또 수비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이제 부상에 대한 여파도 좀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조금 아쉽긴 해요. 3경기 다 이제 한 골 차, 3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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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2를 3번을 기록하면서 3연패에 좀 빠져 있는 부분이고, 코모 같은 경우는 파브레가스 감독, 옛날에 아스날과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뛰었던 감독이 어쨌든 이번 시즌 또 선임이 돼가지고 상당히 좀 빌드업에 대한 축구, 특히나 이제 전방에 2선 자원의 이제 니코파즈라고, 제가 알기로는 그 레알 마드리드 유스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요 선수의 어떤 전방의 양질의 볼 배급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힘을 많이 받으면서 생각보다 잘합니다. 생각보다 경기력이 나쁘지 않고 주도적인 경기 운영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약점은 골키퍼예요. 골키퍼가 잘 못 막아. 그렇다고 백업을 쓰기도 그렇고, 백업이 이제 페페 레이나입니다. 옛날 리버풀에 있었던, 지금 40대가 넘잖아. 그러니까 주전 키퍼도 그렇고 백업 키퍼도 조금 이번 시즌 자체는 시원찮은 부분이고, 오늘 같은 경우 또 측면 수비 쪽에 반더브렌트, 상당히 이제 이번 시즌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얘가 부상으로 못 나옵니다. 최근에 좀 부상으로 좀 빠져 있었는데 어쨌든 상당히 잘했던 만큼 좀 아쉬운 공백이죠. 대체가 완벽하게 되는 사이즈는 아니에요. 백업 자원이 그렇게 잘 못해. 그랬던 부분인데, 저는 요거 어쨌든 간에 코모의 부상에 대한 공백보다 토리노의 부상 공백이 더 크다라고 보고, 토리노의 지금 당장 수비에서의 불안함, 코모 같은 경우는 수비가 나쁘지 않습니다. 뭐 엔간치는 해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코모 프렌 쪽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스타드랜드 이제 르하브르. 이 경기는 뭐 사실 렌 쪽으로 일단은 봐야죠. 기본적으로 일단 르하브르가 수비에서 굉장히 큰 문제를 지금 드러내고 있고, 물론 최근에 일정의 상대팀들이 좀 빡세긴 했어요.
뭐 리옹, 릴, 모나코, 뭐 툴루즈 원정에 브레스트 원정 해가지고 뭐 계속해서 지금 5연패인가? 5연패 전부 다 멀티 실점을 이상을 하면서 수비가 지금 완전히 박살내는 부분인데, 일단은 스타드렌이 사실 이번 시즌 공격력은 조금 물음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렌이 되게 약간 물론 렌도 좀 매치업이 좀 빡세긴 했어요. 최근 경기도 이제 브레스트 원정에 리스멜로 복귀한 브레스트 원정 빡세긴 하거든요. 거기 이제 모나코, 파리, 랑스, 뭐 몽펠레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또 랭스 원정에 스트라스부르도 올 시즌 잘하잖아요. 스트라스부르 원정 해가지고 몽펠리에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중위권이나 그 위의 팀들만 만나긴 했어요. 상당히 일정이 거의 몽펠리에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하위권 팀 또 만나는 거예요. 리그 8경기 동안. 그랬던 부분인데, 일단은 뭐 사실 강팀이랑만 너무 많이 붙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까지의 문제는 명확한 색깔이 없어요. 약간 음식을 먹는데 뭐 먹을만해, 뭐 나쁘진 않아, 딱 그 정도. 수비도 그냥 저냥, 뭐 공격도 뭐 공격은 조금 안 좋은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그냥 저냥 뭔가 좀 밋밋한 느낌의 올 시즌 축구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사실 르하브르의 공격력과 렌의 그래도 준수한 수비라고 생각했을 때 르하브르가 원정에서 득점하기 자체가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렌이 공격이 좀 지지부진한 경기들이 좀 많다 보니까 무승부에 대한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득점 무승부지. 렌이 좀 골을 못 박으면서 띄우는 무승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여지는 조금 있는데, 저는 그래도 지금 당장에 르하브르가 어쨌든 실점이 많잖아.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너무 변수 쪽으로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렌 승에 뭐 핸디는 저는 햄모가 조금 더 나은 느낌은 듭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언어버는 패스. 그리고 이제 레스터 대 노팅엄 프리미어리그 잠깐 또 넘어와서 경기, 일단은 뭐 레스터 쪽에는 장기 부상에 빠진 전반 공격수 다카 올 시즌에 한 경기도 못 뛰었고, 장신 수비수인 이제 베스테르고르 최근에 다시 좀 다쳐가지고 못 나오는 부분인데, 애초에 올 시즌 2경기밖에 못 뛰긴 했습니다. 노티온 같은 경우는 이제 미드필더 쪽에 수비가 상당히 좋은, 대신 빌드업 능력이 떨어지는 쌍가레가 최근에 부상당해서 계속해서 못 나오고 있고 몇 경기째. 그리고 뭐 오도이, 깁스 화이트가 불투명이에요. 깁스 화이트는 노팅엄 에이스입니다. 얘는 잉글랜드 국대예요. 잉글랜드 국대가 들기 쉽지 않잖아. 노팅엄에서 잉글랜드 국대 갈 정도니까 명실상부 에이스 자원인데, 올 시즌 노팅엄이 1패거든요. 지금 3승 4무 1패 8경기 동안 단 1패밖에 하지 않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홈 경기에서 패배를 당했고, 당연히 깁스 화이트가 빠진 경기였어요. 깁스 화이트가 출전한 경기에서는 무패인데, 찾아보니까 일단 훈련을 소화 안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빠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고, 오도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노팅엄이 레스터보다는 훨씬 좋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스터가 나름대로 실리적인 축구로 좀 돌아서려고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경기 내용 자체가 많이 좀 처져 있는 흐름이고, 다만 분위기에 대한 반등은 성공했어요. 최근에 이제 홈에서 본머스 상대로 진짜 후루꾸로 좀 승리를 거뒀고, 사우스햄튼과의 이제 2부 리그 대전, 승격팀 대전에서 원정에서 극장골을 통해서 3대1로 또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으로 치고 나가긴 했는데, 이게 냉정하게 2연승할 경기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비가 굉장히 약하고, 그렇다고 공격이 좋지도 않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세트피스 수비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데, 운이 좋게도 상대가 놓치거나 키퍼의 슈퍼세이브 이런 것들로 생각보다는 골을 덜 먹히긴 했어요. 근데 지표 자체는 세트피스에서 굉장히 안 좋은 지표인데, 노팅엄에 워드 프라우즈가 있죠. 뭐 몇몇 경기들 퇴장에 대한 여파나 이런 것들을 출전 못했는데 오늘 복귀하는 부분이고, 뭐 깁스 화이트가 빠진 부분에 있어서도, 깁스 화이트가 올 시즌 빠진 첫 경기 풀럼전에는 노팅엄이 사실 그 공백을 잘 메꾸지 못하고 포메이션까지도 변경해 가면서 선수 한 명 때문에 공백을 잘 못 메꾸고 패배를 했었는데, 직전 경기에서는 어쨌든 간에 엘리엇 앤더슨 뉴캐슬을 잘해가지고 노팅엄 넘어왔잖아요. 요 자원을 깁스 화이트가 원래 뛰던 자리에 뛰게 하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메꾸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2경기 정도 만에 뭐 해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그래도
대충 끼워 맞출 자원을 어쨌든 찾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워드 프라우즈가 오늘 또 프리킥이나 뭐 코너킥 중요한 상황에서 또 레스터를 상당히 괴롭힐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요거 일단은 근데 깁사이트가 빠진 경기를 단통으로 찍는 건 조금 쉽지 않기는 해요. 특히나 누누 감독이 벤치에도 못 앉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뭐 감독이랑 뭐 가장 중요한 선수가 빠지긴 하잖아. 그래서 승무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좀 더 안전하게 승무 사이즈로. 근데 뭐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승을 볼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요 정도 사이즈 보고 축구는 여기까지. 축구는 여기까지 보고 NBA는 일단 내일 아침 할 거기 때문에 오늘 몇몇 경기들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GTD가 좀 떠있는 경기도 있고 어려운 경기도 있는데 제가 좀 오늘 방송을 일찍 해서 좀 어려운 경기들은 좀 뺐어요. 일단 뭐 올란도 대 브루클린 이 경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올랜도 같은 경우 첫 경기 마이애미 상대로 완승을 거뒀죠. 뭐 사실 그냥 가비지로 끝나버려가지고 사실 올랜도가 잘했는데 마이애미가 너무 못한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KCP의 합류 기대했던 KCP의 외곽에서의 힘은 사실 지난 경기 터지진 않았습니다만 대신 이제 프란츠 바그너가 지난 시즌이 사실 3점이 커리어 로우였는데 그래도 직전 경기 마이애미전에 40% 이상을 땡기면서 좀 부활의 신호탄 좀 알렸고 나머지 벤치 멤버들도 준수하게 다 고루고루 활약을 하면서 올랜도가 무난하게 승리를 거뒀고 브루클린 같은 경우는 저기 애틀란타를 맞이해서 나름대로 잘 싸우긴 했어요. 뭐 경기가 좀 풀에는 했는데 브루클린이 약간 좀 지는 경기긴 했어. 딱 봐도 뭔가 풀에는 해도 질 것 같은 경기긴 했는데 경기 내용상으로 어쨌든 간에 벤 시몬스가 올 시즌을 끝으로 이제 FA로 들어서잖아요. 그래서 원래 벤 시몬스가 맨날 초반에 기대감만 높였다가 결국에 다시 뭐 망하고 무한 반복이었는데 올 시즌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직전 경기 뭐 클렉스턴을 대신해서 5번으로 뛰었는데 나쁘진 않았습니다. 뭐 긍정적인 부분이고 뭐 전체적으로 이제 득점원, 주득점원인 캠 토마스가 여지없이 이제 많은 양의 득점을 올리면서 뭐 브루클린도 젖잘싸 정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벤치에 이제 보얀 보그다노비치 정도 빠져 있는 부분이고 올랜도 같은 경우 수비가 상당히 좋은 거의 뭐 올 디펜스급이죠. 조나단 아이작이 지금 GTD 떠 있는데 요 경기는 저는 11.5는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랜도의 당장의 전력을 평가하기에는 직접 마이애미가 너무 못했어. 사실. 그마저도 이제 박빙으로 가다가 쫙 점수가 벌어졌잖아요. 근데 마이애미가 너무 못해가지고 뭐 올랜도가 잘한 건, 그러니까 올랜도는 좋은 팀입니다. 올 시즌 꽤나 잘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좋냐, 뭐 이거를 좀 가늠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올랜도의 어쨌든 일정 자체가 백투백 일정입니다. 백투백 일정. 뭐 수비가 상당히 좋은 부분, 오늘 브루클린의 공격이 좀 막힐 수도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캠 토마스 같은 자원은 사실 상대가 수비가 강하게 들어와도 워낙 터프샷이나 뭐 죽음볼 처리를 좋아하는 건지 어쨌든 잘하는 선수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브루클린이 어느 정도는 따라갈 것 같다. 이게 한 9.5 정도만 됐어도 마인을 봤을 것 같은데 11.5는 그러니까 기준점이 조금 높은 느낌인 것 같아요. 백투백인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올랜도가 다음 경기 이제 멤피스 서부 원정을 떠납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그래도 프렌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브루클린 11.5 프렌 보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다음 뭐지? 토론토 대 필라. 아이고, 뭐야 이거? 일단은 뭐 둘 다 좋습니다. 뭐 무난하게 좋죠. 토론토 같은 경우도 클블 상대로 진짜 뭐 아무것도 못하고 졌어요. 사실상 수비가 전혀 안 되는 모습이었고 그마저도 중간에 임마누엘 키클리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뭐 아예 그냥 뭐 학살을 당했던 사이즈인데 내일 경기도 뭐 지난 경기 빠졌던 RJ 바렌 역시도 출전이 좀 빡셀 것 같고 임마누엘 키클리 역시도 GTD 다우풀 출전하기 좀 어려운 GTD죠. 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뭐 브루스 브라운에 대한 또 공백도 있는 부분에서 토론토가 굉장히 약하다 지금. 그냥 멤버가 이게 다른 팀의 어떤
좀 어느 정도 괜찮은 팀의 롤 플레이어로의 역할은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긴 해요. 뭐 스카레반스는 뭐 잘하니까 예외고, 뭐 다비언 미첼이든 뭐 악바지든 딕 같은 경우도 뭐 벤치에서는 뭐 아주 써먹을 자원은 아닌데 굳이 따지면은 그러니까 그 정도인데 얘들이 한 팀에 뭉치니까 안 돼. 예. 안 되는 모습이고 지난 경기 포함해가지고 이게 좀 변수는 이제 홈에서 두 경기 연짝으로 완패를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부분인 거고 어쨌든 이번 시즌 전망 자체는 상당히 이제 어두운 부분인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 조엘 엠비드, 폴 조지가 빠진 상황에서 미러키 상대로 좀 홈에서 완패를 좀 당했습니다. 사실 미러키가 너무 잘했어요. 제 생각보다 미러키가 너무 잘했던 경기고 일단은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사실 릴라드가 뭐 부상도 워낙 좀 달고 뛰었던 부분도 있고 뭐 건강에 대한 관리 뭐 지난 시즌에 이혼했나? 지난 시즌에 이혼했나? 어쨌든 가정사까지도 조금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부진했었는데 올 시즌에 오프 시즌 준비 자체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했는데 저는 안 믿었거든요, 솔직히. 난 안 믿었는데 확실히 릴라드의 몸 상태가 굉장히 가벼워 보이긴 했다. 뭐 포트랜드 시절 호흡을 맞췄었던 게리트 트렌트 주니어의 합류도 괜찮았었고 뭐 쿤보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 부분 벤치의 바비 포르티스도 다음 시즌 FA입니다. FA 로이드 원래도 뭐 식스맨에서 굉장히 좋은 뭐 최정상급 식스맨이지만 뭐 여지없이 좋은 활약을 보였던 부분에 있어서 필라가 글쎄요 그냥 질만한 팀한테 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드러먼드, 뭐 맥시, 뭐 우브레, 캐년 마틴 주니어나 아니면 이제 벤치에 이제 뭐 캘럼 마틴 좋은 선수들 충분히 허스를 보여줄 만한 선수들이 있고 지난 경기는 사실 맥시가 좀 많이 부진했었는데 토론토의 지난 경기 디펜스적인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는 오늘 경기는 맥시 혼자서도 제가 볼 때는 멱살 캐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요거 필라델피아 사이드로 필라델피아 3.5 마인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오버 패스. 다음 경기 애틀 대 샬럿. 어서오세요 형님들. 요거는 일단 양 팀 다 조금 아쉬운 소식이긴 해요. 샬럿 같은 경우 직전 경기 그래도 올 시즌 나쁘지 않은 전망을 평가받았던 휴스턴 원정에서 역시 라멜로 볼이 잘하기는 해. 제가 지난 경기 계속 라멜로 거렸잖아. 그래서 휴스턴도 이제 아침에 분석할 때는 이거 조금 샬럿이 비빌만한 사이즈인 것 같다. 기준점 너무 높다 하고 양차로 봤었고 샬럿 프렌 휴스턴 일반승도 당연히 가면 안 되지. 양차로 봤으니까 한 사이즈인데 일단은 브랜든 밀러가 부상으로 빠졌어요. 뭐 플레이 스타일 자체는 이제 뭐 공수겸장 폴 조지 느낌의 지난 경기 1쿼터인가 2쿼터 만에 부상으로 빠졌던 부분이라 공백이 분명히 있고 대신 이제 트레만 제 오크레 있던 놈 같은데 어쨌든 트레만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라멜로를 도와서 휴스턴을 격침시키는 데는 뭐 무리는 없었다. 역시나 라멜로 볼이 혼자서도 팀을 멱살 캐리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이 좀 변수이지 않을까 싶고 애틀란타 같은 경우 어쨌든 디존테 머레이를 뉴올리언스 펠리컨즈로 좀 보내고 또 올 시즌 다시금 트레이형 체제로 가는 부분인데 뭐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페어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궁합이 안 좋기 때문에 트레이형 혼자서 볼 쥐고서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백코트 파트너로 다이슨 다니엘스 이제 디존테 머레이가 떠난 뉴올리언스에 있던 선수고 뭐 제가 지난 시즌에도 많이 얘기했어요. 수비가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수비가 굉장히 좋고 디존테 머리가 대인 수비만 좋다면 팀 디펜스는 잘 못하고 다이슨 다니엘스는 대인 수비도 좋고 팀 디펜스도 좋아요. 둘이 다르잖아 약간은. 지난 경기 바로 스틸 5개를 기록하면서 왜 내가 트레이 형의 파트너로 낙점 받았는지 증명을 한 부분인데 요거 일단은 벤치 멤버들이 양팀 빠진 선수들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많이 걸려요. 애틀란타 같은 경우 이제 벤치에서 득점에 대한 역할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될 보그단노비치가 바로 빠지게 됐고 샬럿 같은 경우도 브랜든 밀러에 대한 공백 트레만이 직전 경기 잘했지만 오늘도 잘할지는 좀 까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기준 좀 떨어졌네. 224.5 됐네. 갑자기 3점이나 떨어지니까 당황스럽네. 227.5였는데
떨어져가지고 바로 떨군다고? 야 배트맨 왜 이렇게 오늘 일 처리가 빨라? 아 4.5? 3점은 좀 큰데? 20 초기 배당이 229.5 초기 기준점이 229.5였는데 총 5점이나 떨어졌네? 그래도 언더 봅니다. 그래도 언더. 라멜로볼을 조금 막아줄 수 있는 다이슨 다니엘스가 있고 애틀란타 같은 경우도 지난 경기에 뭐 3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아주 막강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저는 기준점이 좀 높은 것 같아. 그래도 언더 보겠습니다. 그래도 언더. 야 갑자기 뚝 떨어지니까 뇌정지가 오네. 그리고 어디지? 뉴욕 대 인디애나. 요건 사실 뭐 분석적으로 들어가기보다도 뉴욕이 어쨌든 간에 올 시즌 홈 경기고 지난 경기 사실 보스턴이 너무 잘했어요. 물론 뉴욕의 문제점도 좀 드러나긴 했습니다. 확실히 타운스 그러니까 새로 이렇게 좀 가담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비 로테이션이 조금 꼬이거나 손발이 안 맞는 모습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뉴욕 같은 경우. 거기에 이제 미칼 브리지스가 제가 지난 경기 때 보스턴전 분석할 때 말씀드렸죠. 올 시즌부터 슈폼을 좀 바꿨는데 대학 시절 때 좋았었던 폼으로 바꿨는데 좀 괴랄할 폼이야. 근데 프리시즌에서 슛이 거의 안 들어갔었고 뭐 직전 경기에서도 뭐 그다지 효과가 없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이 지금 뉴욕에 대한 조금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거기에 이제 빅맨진들 미첼 로빈슨이나 아치우아가 빠진 공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뉴욕이 생각보다 좀 우려스러운 시즌 출발 자체란 부분인데 저는 할만한 것 같아요. 인디애나도 디트로이트 상대로 굉장히 고전을 했었고 물론 올 시즌 디트는 나쁘지 않습니다. 전력이 지난 시즌보다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홈에서의 어쨌든 뉴욕의 홈 개막전 그런 부분 그런 빨들을 좀 봤어요. 거기에 뭐 인디애나 정도면 어쨌든 간에 뭐 뉴욕이 빅맨진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타운스를 제외한 빅맨진들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인디가 뭐 빅맨을 뭐 아주 잘 활용하는 팀은 아니잖아. 빨빨빨빨 뛰어다니는 팀이지. 그 인디도 지금 빅맨이 부족합니다. 그 와이즈먼도 시즌 아웃에다가 잭슨도 지금 GTD 떠 있고 한 부분에 있어서 뉴욕 일반승만 4.5였으면 마인까지 받겠는데 5.5는 조금 모르겠다. 일반승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미러키 대 시카고 불스. 일단은 뭐 야니스랑 브룩 로페즈가 지금 GTD에 떠 있는데 초록색이죠.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시카고가 올 시즌 복귀한 론조볼이 내일 경기는 빠지게 됐습니다. 뭐 미러키도 미들턴 기본적으로 빠져 있는 부분인데 글쎄요 미러키 같은 경우 뭐 터렌 프린스나 뭐 게리 트렌트 주니어나 생각보다 이제 롤 플레이어들 쪽에서 좀 변화가 조금 있었는데 직전 경기 활약 자체는 전체적으로 합격점을 받았다. 일단 릴라드의 폼이 상당히 좋은 부분과 역시나 뭐 브룩 로페즈의 드랍백 수비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벤치에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물론 차포 다 빠진 필라긴 했습니다만 박살냈던 부분이고 시카고 올 시즌 조시 기디 들어온 부분인데 이게 뭐랄까 조금 궁합이 안 맞는 건가? 기디가 뭐 사실 그렇게 잘하지도 못했어요. 잘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코비 화이트 지난 시즌 중반부터인가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뭐 엄청난 자원으로 또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라빈이 마틴 간 상황에서 화이트랑 드로잔이 멱살 잡고 그나마 이제 시카고가 좀 이어갔던 부분인데 코비 화이트가 지난 경기 굉장히 좀 부진했었고 잭 라빈이 슛이 들어가긴 했었지만 뭐랄까 약간 라스 보면 맨날 광우병 거리잖아. 그게 너무 심해 솔직히 시카고는. 지난 경기도 라빈이 슛이 잘 들어가고 좀 괜찮은 듯 하다가 그럴 때마다 괜찮은데 생각보다 그럴 때마다 이상한 헛짓거리를 해요. 갑자기 그냥 골대만 보고 들이박아서 뭐 그냥 얼토당토 않는 블락 당한다던가 뇌절 턴오버 한다던가 뭔가 계속 그래 중간중간에 따라갈 만하면 갑자기 또 그러고 따라갈 만하면 또 그러고 결국엔 뭐 뉴올리언스 자연이 빠졌던 뉴올리언스한테 좀 완패를 당했던 부분이라 이거 미러키가 지금 당장에 여러 선수들 자체 컨디션이 괜찮아 보여요. 그런 가운데 시카고가 지난 경기처럼 경기한다라면은 9.5 역시나 좀 높은 기준점이긴 합니다만 저는 마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마인승 이렇게 보고요. 끝이네. 초안은 여기까지입니다. NBA는 어쨌든 간에 아침에 본 라방을 들어갈 거고 초안 분석은 여기까지 해서 나머지 경기들은 조금 빡세거나 애매하거나 뭐 GTD 떠 있거나
이래 가지고 내일 아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분석 결과는 나와 있는데 애매한 것 같아. 지금 당장에 평가하기에는. 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 아침마다 제가 라방을 하거든요. 보통 이제 영상으로 올라가는 거는 싹 다 초안이고 아침에 새로 분석을 다시 합니다. 물론 초안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크게 막 달라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달라지는 경기들 분명 조금씩은 있고 뭐 기준점도 뭐 어쨌든 달라지긴 하니까 아침에 찍으면 그런 부분들이 있다. 뭐 참고하시고 그렇게 참고하실 건 뭐 아침에 오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져가고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때마다 그때그때 좀 다른데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킵니다. 7시에서 7시 반 사이. 경기가 좀 많고 분석할 게 많다 싶으면 7시에 키고요. 뭐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다면 7시 반에 오고 빠르게 정리하고 뭐 그런 식으로 가니까 어쨌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